막강한 몽골의 군사력에 맞서 1232년부터 30여 년간 항쟁하기도 했던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으로 섬 자체가 역사 박물관인 곳입니다. 만이산은 강화도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으로 단군 왕검이 참성단에 제단을 쌓고 봄, 가을마다 찾아와 하늘에 제사를 지낸 신령스러운 곳입니다. 오늘은 만이산의 참성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서양의 프랑스와 영국, 미국 그리고 뒤늦게 개화를 한 일본이 조선을 향해 달려들었고, 국내 유림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화의사상과 서양의 나라를 열면 금수가 된다는 세국론에 유교적 원칙주의에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강화도는 세국이냐 개방이냐의 최전선에 있었던 곳으로 지금 보시는 강화도 및 그 주변 일대가 조선이 서양 세력에 이어 일본과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강화도 해안의 상당 부분은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에서 나온 토사들이 쌓여진 뻘이 많고 해안선의 기복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이것은 갯벌을 메워 경작지를 만들기에 유리한 지형입니다. 현재 강화도의 면적 중 3분의 1 정도가 간척지로 개발된 땅으로 강화도는 고려 고종 당시로부터 800년 동안 끊임없이 간척이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논으로 가득한 평야지대는 고려시대 고종 이전에는 모두 바다였던 곳이었습니다. 강화도와 성모도를 연결하는 성모대교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6월 28일 개통되었습니다. 성모대교의 개통으로 우리나라 3대 관세음 보살의 성지 중 하나인 성모도 보문사와 수목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 유입이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광활한 갯벌을 보며 걸을 수 있는 트레킹이 천국으로 알려진 장봉도는 영종도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신도를 거쳐 들어갑니다. 길이 1km의 옹암해변과 한들해변 그리고 윤옥골 해변 등이 있고 해식 동굴 등이 있어 즐기고 볼거리가 많은 장봉도는 섬이 길고 제법 커서 차를 배에 싣고 들어가 여행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인천공항 북쪽에 연이어 인접해 있는 작은 섬들인 신도, 시도, 모도는 신시, 모도라 하며 모두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종도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여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875년) 강화도 초지진을 한포 사격으로 박살낸 운효의 일본군은 영종도에 머물며 살인과 약탈을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영종도가 강화도와 인접해 있는 이유로 운효 사건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강화도와 마찬가지로 영종도 또한 뻘이 많은 곳입니다. 그 때문에 간척을 통해 섬을 잇고 거대한 국제공항을 만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으로 착륙하고 있는 비행기 방향은 북서 방향입니다. 어느 공항이나 활주로에서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바뀝니다. 비행기는 전적으로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비행기가 이용하는 바람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을 통해 얻은 양력은 비행기를 뜨게끔 하는데, 이 맞바람이 셀수록 볼록하게 된 날개 아래쪽의 공기압이 높아지고 위로 뜨게 하는 양력이 강해져 짧은 거리에서 이륙이 가능하며 그만큼 연료도 절약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 경우에는 비행기는 북서쪽에 있는 장봉도 방향으로 이륙하고, 남동풍이 불 경우에는 남동쪽에 있는 송도 방향으로 이륙을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크게 바뀌기도 하지만 하루 사이에도 일정하지가 않아 낮과 밤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낮 시간대에는 남동풍이 불다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북서풍이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비행기는 방향을 바꾸어 이륙과 착륙을 하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 등 4곳의 사고에 보관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주 사고는 불타기 전 유생들이 하인들을 시켜 실록을 동굴에 보관했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광해군은 이 실록들을 5부로 필사해 다시 춘추관에 하나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태백산, 오대산, 만이산, 묘향산 등 산 위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만이산 위에 있었던 사고는 나중에 지금 보시는 정족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병인 양료 당시 양헌수에게는 병력이 고작 170명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사냥꾼을 불러 모아 우리나라에서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손돌목을 건너 덕진진을 통과한 뒤 이 정족 산성으로 들어갔고, 이어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조선군을 만만하게 봤던 프랑스군은 이때 사상자가 발생하자 후퇴했습니다. 정족 산성 전투 후 한양으로 입성한 것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약탈, 방어하고 외 규장각에 있던 왕실의궤를 훔쳐갔습니다. 왕실의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나라가 떼제베라는 프랑스 고속철도를 들여오기로 함에 따라 반환되기 시작했다가 2011년 5월 27일 145년 만에 297권 모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진보돈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해안 지역에 설치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던 군사시설로 조선 효종 때 강화도에 짓기 시작하여 숙종 때의 초지진과 덕진진 그리고 광성보를 포함한 5진, 7보, 53돈대를 완성하였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은 초지진을 공격해 함락했고 운요 사건 당시에 일본군은 처음 초지진의 조선군에게 교묘히 선제 공격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본격적으로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은 덕진진을 함락시킨 후 이어 그들은 광성보에서 조선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광성보에서 조선군은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350여 명이 전사했는데 이에 반해 미군은 3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선의 피해가 컸음에도 20일간의 수교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군은 물러났습니다. 미군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전쟁의 목적인 통상교섭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문수산성은 숙종 8년인 1682년 강하유수가 강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축성을 시작해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숙종 20년인 1694년에 완성했으며 병인 양요 당시 광하성을 함락한 프랑스 함대가 이 산성을 공격했으나 김포 출신의 한성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에 의해 격퇴를 당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 서해로 강같이 흘러가는 해협 북쪽은 송악산 아래의 항해남도 개풍군 지역입니다. 북한에서 지은 선전마을 건물 위 커다란 간판에 쓰인 구호 문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이산을 중심으로 강화도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